우리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이신 이창섭 국장님과 라이브 대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창섭 우리 선배님도 사실은 그 연합뉴스에서도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 같은 적폐청산 보복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혁신위원회. 이노베이션 커미티. 혁신이 여러분들 아시죠?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내는 게 혁신입니다. 그게 새로운 뭐 심는 거. 하여튼 그런 건데, 그때 좀 많은 일을 당하셨고 해서, 지금 그때 이후로 그럼 퇴사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퇴고를 당해서 5년 동안 제가 이제 아스팔트에서 정권 교체 운동,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유튜브 협회 사무총장도 아시고, 또 우리 엄마 부대, 또 사회운동도 다 아시고,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지금 이제 오디오 들어가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계에 적폐청산 광풍이 불어가지고 MBC, YTN, 연합뉴스, KBS 할 것 없이 그 광풍이 부는 가운데 피해를 보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거의 혁명 수준에 준하는 아주 이 몹쓸 짓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국은 우리 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지만은 그 당시 적폐청산위원회 관리를 청와대에서 했거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 책임질 날이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때 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었잖아요. 그 적폐청산위원회 총괄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민주당의 그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라. 그 누가 작성했냐 이거예요. 분명히 청와대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권의 1호 국정관입니다. 1호 국정관. 그리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한 게 민정수석실에 조국이가 민주수석으로 있고, 그 밑에 그 민정비서관도 백원우라고 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장례식 때 그 이명박한테 이 새끼 저 새끼가 욕했던 친구. 예, 기억납니다. 친구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민정비서관이 전체 적폐청산, 우리 사회 공무원 전 사회에 대한 적폐청산을 했고, 아마도 거기에서 언론도 적폐청산한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의 그 세미나에서 과방위 위원들한테 사실은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면 곤란하니까 아까 말씀한 그 수많은 그 좌파 학자들, 민노총 세력, 그 다음 민원연, 민원연. 이런 데 다 동원하고 언론 노조가 동원돼가지고 밑에서부터 사장을 친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그대로 집행이 됐고 사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교체된 뒤에 저는 어떻게 의심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사장만 교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만 장악하려고 했어요, 먼저. 그러다가 이게 해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영 언론사 전체로 연합뉴스까지 포함해서 주인이 없는 공영 언론사의 그 주도권을 민노총 언론 노조가 완전히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공작이 진행된 걸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주도한 정필모 민주당 국회의원 갔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MBC는 정상화위원회. MBC는 상당히 많은 희생이 났어요. 정상화위원회. 그 다음에는 YTN은 미래발전위원회. 근데 YTN은 조계 수습이 됐고,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사상을 공정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떤 기사를 내고 어떤 성향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게 이제 그 민노총 세력의 특징은 보면요. 언론 자유를 표방하지만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언론 자유를 외치고, 자기들이 권력을 쥐거나 홍위병 완장 찾을 때는 전체주의화 됩니다. 이 세력은 완전히 수백 명씩 몰려다니면서 막 이사들 린치하고 말이죠. 집단 린치하고. 이게 중국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들 한 짓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 전체주의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KBS, MBC, YTN, 연합뉴스, EBS까지 여기다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언론이 정상화돼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현직
언론, 현직 기자 중에서 이렇게 징계를 무릅쓰고 온갖 그러니까 불이익을 무릅쓰고 투쟁에 나선 사람이 영풍 기자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촛불 그 혁명의 광풍 속에서 안에서 속수무책 당했고 그때 뭐 객소리 한번 못하고 사실 당하고 말았는데 우리 이제 영풍 기자 같은 이런 훌륭한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천막 치고 징계위원회 지금 넘어간 게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번 주에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던 징계 그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한테 각서를 받았대요. 보안 유지를 어기면은 뭐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중징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중징계 들어와. 전혀 문제 없어. 들어와. 해봐. 이렇게 이제 가만두지 용기 있는 않을 거예요. 기자가 보세요. 나와서 지금 이제 언론 전체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근데 언론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고요.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적어온 것인데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짓과 위선, 선전, 선동 세력을 퇴출해야 나라가 산다. 이 선전, 선동의 세력, 위선의 세력, 거짓의 세력이 공영 언론사를 장악해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거르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어떤 보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사실에 근거한 논평을 듣고 자기들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선전의, 선동의, 편향성의 거짓의 사실을 가져오고 거짓에 근거한 논평을 하고 국민을 현혹하면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그냥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뭐 광우병 때도 미국 소고기 먹으면은 뇌가 구멍이 숭숭 뚫리고 탁탁 소리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버거킹 가서 햄버거 먹고 말이야. 네. 미국 출장 가서 스테이크 썰고 맞습니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마침 이제 영권 기자가 이걸 얘기해 주는데 지금 이게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사상 최악의 가짜뉴스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짜뉴스. 근데 이 가짜뉴스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그마한 매체나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공영 언론사 중에 가장 훌륭한 공영 언론사 중에 하나인 MBC. MBC가 사상 최악의 가짜뉴스를 만들었어요.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짜뉴스. 그러니까 훌륭했어야 하는 이 MBC가 최악의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애들까지 다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강화문에 촛불 최근에 그 대한연대 그 민경우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자기가 그 광우병 저 사태 때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저기 뭐 서울시청처럼 선전 선동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가 깃발을 들고 지금 저 조능희 PD 그 광우병의 PD 수첩 광우병 PD 수첩 만든 책임 PD가 조능희입니다. 조능희는 언론 노조 위원장을 했어요. 맞아요, 민노총 맞아요. 언론 노조가 깃발을 들고 거기에 전교조, 민변, 민노총, 아까 저 민언연 이런 온갖 좌파 종북 단체들이 결탁해가지고 민자 들어가는 거 다 나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란을 한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이명박 대권 불복을 한 정권을 탄핵하려고 그랬죠 사실상. 그런데 그 광우병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됐냐. 광우병 세력들이 지금 여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맨 요쪽에 있는 친구가 지금 조능희 책임 PD입니다. 광우병을 만든 책임 PD. 그리고 옆에 송일준 국장. 여기는 그날 그 PD 수첩 광우병 보도에 앵커를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김보슬 PD. 김보슬 PD는 실제로 광우병 취재를 가고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지금 주장했던 PD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 조능희는 지금 MBC 경영 담당 임원을 하고 자회사 사장하고 있고요. 송일주는 광주 MBC 사장하고 나주시장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김보슬 PD는 지금 뭐 한국의 PD상 온갖 상을 다 수상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 PD 옆에 상 이런 거 수상하거든요. 다 짜고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나중에 진압을 하면 자기 그 프로필 경력에 무슨 뭐 PD 연합회 뭐 상 수상 이래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럴듯하게 완전히 좀 나쁘게 말하면 구라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완전히 다 그 속여놓고 무슨 상 수상했다고 그럴듯하게 프로필 해가지고 뭐 어디 겸임 교수도 가고 있잖아요. 무슨 프로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만들고 출세하고
근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공정보도하자고 한 친구들은 전부 징계당하고 쫓겨나고, 지금 KBS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영풍 기자나 또는 허성근 위원장, 지금 KBS에 지금 하자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보도, 그렇잖아요. 진짜 언론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길거리에 텐트 치고 나와 있고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못 먹는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광우병 파동을 주도했던 195단체, 민노총,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민변, 그 다음에 뭐 민원연, 그 다음에 저기 전교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똑같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마시면 다 죽는다. 그 물이 나가면 태평양의 물고기가 다 방사능에 오염되고 대한민국 사람 다 죽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온 그 그로시, 그 IAEA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고함 지르고 그 공항에 2시간 동안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국회에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돈 먹고 엉터리 보고서 만들었지,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똑같은 단체가 지금 또 국민의 지금 어떤 의사결정,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동의 전체적인 메커니즘 뿌리 뽑지 않으면 나라가, 저는 제대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좌익 민노총 언론이 선동하고 거기에 온갖 좌파 시민단체들이 달라붙고, 자, 사드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사드 때. 네? 사드 전자파 마냥 튀긴다고 뭐 그랬었죠. 성주 참외 지금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참외 뭐 못 먹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황교안 총리가 갔다가 뭐 그 저 물병에 맞고 뭐 도망가듯 뛰쳐나오고, 그리고 그 사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또 제주 강정마을 어땠습니까? 강정마을에 우리 해군기지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저렇게 지금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해양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똑같이 못하게 한 겁니다. 광우병 똑같이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똑같습니다. 여기는 뿌리 깊은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은 민노총과 언론노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그 우리 영풍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BBC 얘기를 했습니다. 네. BBC의 그 존 다이크 사장이나 네. 개빈 데이비스 이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 때 전부 물러났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다 사임입니다. 사임합니다. 그냥. 아까 MBC 같은 사태, 광우병 사태가 있었으면 거기는 저 김보슬 PD, 조능희 책임 PD 다 해고. 다 해고해. 사장도 그만두고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상무, 임원 다 물러나야 되고, 어쩌면 MBC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어떻게 잘 나가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잘 나가고,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파보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편파보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편파보도 한 친구들이 다 사장되고, 진실과 미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앵커하고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이게 이자들의 행적을 쭉 계속 추적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으로 다 남겨놔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은 이자들은 언제 또 변신해가지고 어디 가서 또 다른 도의 선동해가지고 먹고 살지 몰라요. 아니,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사실은 그 언론의 최전면에 드러내게 한 사람이 영풍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풍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기록으로 남기고,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다시는, 공영언론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공영언론사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 중에는 보수적인 국민도 있고 진보적인 국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낸 수신료로 KBS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럼 KBS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KBS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해가지고 정치적 중립은커녕 편파보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이념보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 KBS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KBS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지금 민노총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기자, PD, 아나운서, 뭐 엔지니어, 경영할 것 없이 민노총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방송 현업인들은 전부 민노총 노조를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희철 사장 뭐 저렇게 좀 뭐 버티려고 하지만 곧 있으면 이제 쫓겨날 거거든요. 그러면 새 사장이 오게 되면은 민노총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기자, PD, 아나운서, 제가 볼 땐 프로그램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그 현업 부서에서 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민노총 언론노조라는 단체가 조직강령 4번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단체로 지금 자기들이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공영방송의 기자 PD, 특히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하는 기자 PD 정치 활동해도 됩니까? 정치하려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국민의 수신료로 월급 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냐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탈퇴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사실 저는 KBS나 뭐 이런 공영 미디어에서 근무하는 기자 PD들 특히 직접 관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게 저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거 헌법소원 한번 내봐야 되지 않나? 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노동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겠죠. 모든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굳이 왜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하냐 이거예요. 뭐 KBS 1노조도 있고 아니면 노조에 가입하지만 안 와도 되잖아. 응?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제 영풍 기자하고 저하고 뭐 아무 사전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지금 생방송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냥 준비해 왔고 또 이 기자는 이 기자대로 지금 현장에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느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주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좌익 세력과 그 결탁한 우리 언론인들, 이 언론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증거가 있느냐 이거죠.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언론인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객관 보도를 해야 되고 사실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정치 지향하는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는 현업에서 떠나야죠. 언론계를 떠나야죠. 공영 언론사를 떠나야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의 기본과제 3항, 민노총의 어떤 그 정관에 있는 3항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천한다. 재민주 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이게 민노총의 기본과제 3항입니다. 그리고 강령 2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령입니다. 강령.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천하고 재민주 세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한다. 이건 뭐냐면요. 북한식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식 통일. 그리고 언론인들, 그러니까 노동자 전체를 정치 세력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민노총의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문제는 이 민노총의 산하, 언론노조는 민노총의 산하 단체입니다. 근데 민노총도 강령이 있어요. 그런데 강령의 1항과 4항이 문제인데 강령 1항은 뭐냐면요. 편집, 편성권을 지금 정치한답니다. 그러니까 KBS의 편성권, 연합뉴스 같은 공영 텍스트 매체의 편집권을 언론노조가 빼들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빼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7, 8년 이상, 거의 10년 이상 여기에 뺏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언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한다는 겁니다. PD, 기자, 아나운서, 작가 전부 다를 정치 세력화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KBS 언론노조, MBC 언론노조, 연합뉴스 언론노조, 대부분의 언론노조, 언론인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언론노조에서 탈퇴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실은 뭐 내가 뭐 거기 노조 가입해서 내 조합비 내고 뭐 내가 무슨 정치 활동하느냐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낸 조합비, 자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기자, PD, 아나운서, 뭐 엔지니어, 경영 직종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낸 조합비가 최근 구속된 북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그 4명의 활동비로 안 쓰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돈이 쓰였을 거 아니야 결국 활동비로. 그럼 당신들의 조합비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뒤엎고 이 체제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탈퇴해야 된다고 거기서.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민주당 아니면은 민노당 아니면 정의당하고 정책 협약식 맺잖아. 그거 왜 맺어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맺는 거잖아. 있을 수 없는 일. 그럴듯하게 포장해가 뉴스 나갑니다 또. 그럼 요 KBS에 뉴스 딱 나갑니다. 뭐 이재명하고 서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배경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아 이거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재명을 많이 지지하는 모양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그죠? 국민의힘 당하고는 또 정책 협약식도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당장 탈퇴해야 된다고. 조합비도 내지 말고.
언론 노조와 그 민노총이 왜 동일체냐 하면요. 초대 언론 노련위원장 권영길 씨의 행보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언론사에 처음 입사해서 89년도에 어떤 가장 그 신입 기자로서 언론 노조의 첫 번째 파업을 할 때 실제로 거리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쇄물도 돌리고 언론 노조의 파업, 권위주의를 타파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그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았던 겁니다. 그때 언론 노조, 우리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언론 노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 보시면요. 권영길 씨가 언론노조 초대 위원장인데요. 여기 서울신문 기자를 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를 했고 서울신문이 그때 어떤 언론사냐면 정권의 나팔수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나팔수인데 여기에 지금 파리 특파원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가 되니까 노조를 만들어서 언론노조 초대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민주노총의 초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언론노조 이꼴 민주노총이죠. 그리고 박정희 암살 조직에서 자기가 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빨치산 운동을 하다가 국군에 사살됐고요. 그 아들인데 자기를 수십 년 동안 숨겨놓고 있다가 결국은 언론 노조 위원장이 됐고요.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도 그 언론 노조의 고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여기 네. 뭐 뭐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막 이슈가 왔죠. 되고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네. 원로 뭐 사회 각계 뭐 단체 원로라고 왔는데 보니까 네. 원로가 아니고 좌칭 그 대한민국 좌익 세력의 할배들이 다 와가지고 네. 기자회견하는데 우리 여기 유튜버님한테 혼났어요 그날. 뭐냐고 우리 저 여의도 우파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막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요.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이 사람 한 게 한미 FTA 반대,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전도사,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요.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내는데 이 사람 기권했습니다. 본질이 이 사람의 조국은 북한입니다. 이 사람이 언론노조 위원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계에 원로라 그러면서 지금 KBS 우리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거 이런 거 다 반대하고 돌아다니고 온갖 나쁜 짓,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 자칭 원로 할배님.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후배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후배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KBS, MBC 우리 같이 현장에서 뛰면서 기자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데 몸담고 있다는 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취임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대우를 결성하고 민주노동당으로 시대정식은 기자 출신인데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이 언론노조위원장의 취임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랍니다. 네. 자, 민노당. 얼마나 정치적인 집단입니까? 우리 언론사가 이렇게 정치적이어도 됩니까? 언론인이 이렇게 정치적이어도 됩니까? 공정 언론, 사실보도, 객관보도를 하는 언론인들은 쫓겨나고 징계받고 해고당하고 정직당하고 병들고 그래도 그래야 되고 이렇게 정치 언론인들은 전부 출세하고 잘 나가고 이런 세상이 바른 세상입니까? 이런 언론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건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MBC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행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가서 연설을 하고 연설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뭐 약간 이렇게 그 통상에 벗어난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욕설 쌍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영상을 잡아가지고 원래는 그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뭐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할 욕하지 않습니까? 서양 언론들은 그게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끝냅니다. 근데 그것을 없는 자막 미국이라는 가짜 자막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그냥 미국을 욕했느니 뭐 그 특파원이 지금 미국 국무부에 워싱턴에다가 한국 대통령이 너가 욕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재를 한 겁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정도를 벗어난 이런 자들이 지금 KBS, MBC 곳곳에 출세하고 있고 KBS의 지금 간부들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언론노조 출신이죠. 아니 거의 다 민노총이죠. 네. 언론노조란 말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자들이 민노총 언론노조란 말을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언론노조란 말 써요. 그러면 이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언론이라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뿌리 깊은 산농, 공상, 선입견이 있어요. 선비 사자 아닙니까? 사자가. 글 쓰고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글 쓰는 사람들 기자들 뭐 이
펜대 잡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뭔가 좀 우대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왜? 조선이 그런 나라였잖아요. 몽자왈 맹자왈 하면 잘 먹어줬잖아요. 일본 사무라이의 나라잖아요. 미국 카우보이의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우리보다 사기죄 이런 거 훨씬 적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제 그냥 내피셜인데 사기쳤다가는 칼 맞고 총 맞 죽어요. 그냥 그 나라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언론이라 이러면은 언론 뭔가 좀 근사한데? 근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민노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일부러. 자기들 언론노조 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언론노조라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지인들이나 가족 중이나 친척 중이나 아는 분 중에 누가 기자나 PD 아나운서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민노총입니까? 민노총 아닙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저 민노총 그거 아세요? 그렇게 민노총입니까? 그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언론노조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민노총 소속입니까? 꼭 물어보세요. 자, KBS 민노총 노조, 연합뉴스 민노총 노조, MBC 민노총 노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로. 저는 그래서 네. 항상 민노총 KBS 노조, 민노총 MBC 노조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을. 저는 언론노조란 말을 쓰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영어 혼란 전술을 쓰거든요. 언론노조로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언론사 기자 PD 뭐 선망하는 직업이고 우리 젊은 애들도 많이 하고 싶은 뭐 언론노조 아나운서면은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다. 웃기지 마세요. 언론노조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데 지금. 맞습니다. 암세포들이야 완전히. 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수성향 언론인들이 이렇게 지금 투쟁하고, 지금 사실은 KBS 홀에서 최초로 넘선 영풍 기자 처음 아닙니까? 우리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 잡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이 잡았을 때 어떻게 했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가지고요. 아까 그 KBS에서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 그리고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 생겼는데요. 여기서 완장을 맨 친구들, 지금은 김어철도 마찬가지고, MBC 박성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재 사장, 김어철 사장 이런 친구들이 다 사실은 동료를 숙청하는 민노총의 어떤 노선 아래서 동료와 후배와 선배를 죽이는 역할을 했던 친구들인데요. MBC는 19명이 해고됐고요. 6명이 정직됐습니다. 그리고 정권 잡아서 사장 교체되자마자 80명을 뉴스 제작에서 배제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전부 지금 제작 배제시키고 다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점잖게 하고 있는 겁니다. KBS는 17명을 징계했고요. 한 명, 정지환 보도국장은 일단 해고됐다가 성창경 위원장이 공정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하는 통해 재심을 해서 6개월 정직이 됐는데 아직도 재판 중이고요. 저는 뭐 해고돼가지고 6년째 지금 싸우고 있고요. 편집 부국장 3명이 중징계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죠. 고대영 사장은 지금 판결에서 지금 항소심에서 이거 대법원에 가서 이제 승소 판결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장겸 MBC 사장은 대법원에 가 있는데 판결 안 합니다. 빨리 판결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안 합니다. 이 법원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서울중앙지법으로 간 사람은 다 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은혁이라고요. 마은혁이라고 지금 노회찬 의원한테 정치 자금을 댔던 친구. 이 친구가 판사가 이렇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고돼야 되겠죠. 쫓겨나야 되겠죠.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데, 경고만 받고, 그냥 중앙지법에서 잘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보지도 안 하고 저는 패소 판결을 했고요. 고법에 가서 졌습니다. 고법에 갔는데 여기 지금 이 재판장이라는 친구는 여기 지금 이호재라고 돼 있습니다. 이호재 재판장. 이 친구는 판결을 안 하고 말이죠. 판결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판결을 안 하고 안 하고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김현장으로 갔습니다. 어려운 판결은 안 하고 그냥 도망가서 호의고식만 하는 친구고요. 그 옆에 있는 지금 주심이 정경근 판사인데요. 이 친구는 그냥 닥치고 재판에서는 우리가 서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어떤 뭐 색깔이 빨갛냐 하얗냐 이래서 빨갛다 이래서 희다 자료를 내는데 이런 쟁점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무조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간 재판은 다 지고 있고요. 행정법으로 간 재판은 다 이겼죠. 그래서 KBS에서도 지금 상당수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지법에 가 있어가지고 못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한 공영 언론사가 어떻게 됐냐.
객관보도, 균형보도,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아무도 안 지킵니다. 선전선동의 도구로 전락했고요. 주류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고, 이 친구들이 국민 분열을 지금 일으킵니다. 그리고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라고 있었죠. 이 프로그램 아시죠? 예, 잘 알죠.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각 사회 보수 언론 미디어 오늘 같은 역할. 그러니까 조중동 조지는 거예요. 네, 네. MBC에는 스트레이트가는 주진우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보수 언론인들 사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결의 경향은 비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거의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조중동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60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해방됐다가 지금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내일 그 이야기를 우리 김인영 전 보도본부장이 와서 상세하게 하실 텐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정 60분이 사라졌어. 근데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다시 추정 60분을 부활했는데, 그 내용의 심의평가가 오늘 나왔거든요.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근데 이자들은 언론 매체라는 것을 국민 통합을 위하고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기들 지지하는 특정 정치 세력의 프로파간다, 확성기, 스피커로 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언론계에서 퇴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언론 정상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다 정리해야 됩니다. 주진우가 지금 몇 개 프로그램 출연하나요? 주진우는 지금 어디 주진우가 MBC도 나가나요? 지금 안 세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라디오 계속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 KBS에서 라디오 하죠. 라디오 하고. 라디오 하고. 저녁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는 지금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살아있죠, 그거는? 아, 그건 제가 확인을 저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죠. 아니, 주진우, 뭐, 김어준은 지금 뭐, 이제 개인 유튜브 하니까, 거기 또 수십만 명이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든지, 지금 김종배 시선 라디오 집중. 프로그램에 특히 지금 좌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출퇴근하는 그 어떤 시민들의 귀를 사로잡아서, 거기서 계속 그래서 독극물을. 이 자들이 하는 짓이, 독일 나치에 개별스가 한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은,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선전선동 전술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깨우친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안 보고 유튜브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게 전부 선전선동하고 자기들 정치 세력에 유리한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하도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보수, 뭐 진보들끼리 막 하다가 뭐 이 진보란 말도 웃기는 거예요. 이 진보라면 영어는 프로그레시브인데 전혀 프로그레시브 하지 않아. 앞으로 나가는 게 진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퇴행적이야, 얘들은. 맞습니다. 반동이죠, 반동. 좌파 세력들만 하다가 막 문제가 들어오니까 우파 세력이라고 데리고 오는데 보면 어중간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갖고 놀기 좋은 사람들. 어? 예를 들자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이런 세력들 데리고 와가지고 좌우 균형을 맞췄다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은 KBS 김희철 사장, 남영진 이사장, MBC 사장, 지금 EBS 이사들 이 퇴출 안 시키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뭐 격가지를 건드리면 안 되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밑동을 쳐버려야 돼요. 밑동을 근본을 그냥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뭐 가지 좀 치고 뭐 이파리 좀 자르고 절대 안 됩니다. 이자들하고의 전면적인 국민들께서 이자들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뭐 지금 이제 영풍 기자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전곡을 찔렀고 하나 보탬이 이제 연합뉴스는 텍스트 매체인데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600명의 기자가 하루에 3,000건 정도의 기사를 생산하고요. 그 기사가 수많은 언론사, 지방지부터 시작해서 뭐 방송들에 갑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또 기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연합TV라는 방송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영 언론사, 연합뉴스 TV, KBS, MBC, 또 YTN, EBS 이 공영 언론사에서 이런 민노총 세력들을 몰아내는 게 국가를 선진화하는 과제고 윤석열 정권의 최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저는 이걸 정면으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뭐 숨기고 뭐 편법을 쓰는 게 아니고 정면으로 맞붙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동안 이제 이 기자가 나와서 이제 그 정말 용기 있는 투쟁을 해줬는데 KBS 상황이 아까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먼저 하셨지만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나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제가 여기 매일 나와서 브리핑 해드리는 이유도 그동안 너무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시거나 잘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자들이 안 알려주니까 9시 뉴스에서 자기들 필요한 것만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 안에 이런 썩어 문드러진 정도 수준의 이런 민노총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실태를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게 다 까발려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특히 내 돈 2,500원 내는 돈 가지고 이놈들이 한 해 7천억씩 받으면서 이런 장난을 치느냐 말이겠죠.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하지만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불은 이 꺼지지 않는 핵발전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 딱 매 눈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 꼼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김해철 퇴진, 파면, 남영진 파면이 되지 않으면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가서 민노총 세력을 싸그리 정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민노총 방송하는데 왜 우리가 수신료를 내고 국민의 방송이라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데 아니 거짓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는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면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여기서도 현장에서도 뛰지만 우리 직원들도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민노총하고는 결별해야 된다.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성명서 같은 것도. KBS는 희망이 있어요. 왜? 이 안에 지금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민노총하고 헤어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김의철, 남영진 나가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MBC입니다. MBC는 지금 거기서 정말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수여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KBS 여기가 정리되고 나면은 이 에너지가 바로 이 핵발전소가 MBC로 가야 돼요. 가야겠습니다. MBC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갑시다. 민노총 노조가 하는 노영방송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가짜뉴스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강호병 시즌2 나올 거 아닙니까? 미국 소규모 내 숭숭 뚫리고 구멍 탁. 그런데 지들은 미국산 스테이크 썰어먹고 말이죠. 그런 걸 막으려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 가짜 뉴스 만드는 민노총 세력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게 좋다. 기자가 저도 여기 오니까 모 매체 기자가 인터뷰하자고 하는데 어디죠 물어봅니다. 인터뷰하면 뭐합니까? 이미 조질라고 딱 들고 들어오는데, 그죠? 다 조지는 기사 써놓고 인터뷰 딸랑 하나, 이거 반론권 허용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 안 합니다. 사진 찍지 마시라고 인터뷰 안 한다고 거부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현장에서 기자나 PD들 제작하는 사람들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취재를 막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취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인터뷰 하지 마세요. 인터뷰를 왜 해줘? 해주면 뭐 하는데? 가짜뉴스 만들고 말이야. 편파 왜곡 만드는데 살짝 한 줄 넣어가지고 실컷 조져놓고 한 줄 살짝 넣어가지고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반론권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는 멀리 해야 됩니다. 아예 오거든 찍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인터뷰 안 합니다라고 거부해버려야 돼요. 그런 매체는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선동의 도구고 어떻게 보면 공작의 도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편집국장이 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최초인데요. 그 이유는 보수적 편집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거는 사상의 탄압이고 저는 그 헌법에 보장된 어떤 그 사상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이제 심히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간 하여간 그래서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그만두고 개인 이창섭으로서 5년간 방해해서 투쟁하면서 여러 가지 힘이 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영풍 기자가 KBS에서 희망이 있다고 하니까 힘이 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언론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요. 또 대한민국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어떤 선진국, 위대한 국가로 가는 그런 어떤 그게 토대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영국 총리실 기자,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가
삼선 슬리퍼 신고 대통령이나 수상 뒤통수에 대놓고 막 겁박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MBC의 그 기자는 슬리퍼 신고 나가지고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뒤통수 대놓고 그냥 막 고함 지르고 이런 걸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아치가 그러니까 거의 양아치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다 이게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C가 정상화가 되려면 그런 기자들은 다 내보내야 돼요. 예? 그게 뭐 기자입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애들인데. 슬리퍼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인류 기업으로 인류로 가고 있는데 언론하고 정치가 오류도 안 돼요. 오류도 6류, 7류 바닥입니다. 바닥. 근데 그 바닥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조선시대 때부터 뿌리 박힌 산업공상 이 어떤 선입견이 있고 뭔가 글 쓰고 이런 자들은 좀 높이 우대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미국 가보세요. 거짓말하거나 하면 바로 총 쏘고 사무라이 칼날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 옛날부터. 그래서 지식인들이 자기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 안 졌다가 사무라이 칼 맞거든요. 카우보이한테 총 맞거든. 그런 문화가 전통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기 글에 대해서 책임질 줄도 몰라. 우리 뭐 이런 이야기도 역사 이야기 되죠. 남한산성에서 인조 임금한테 저 오랑캐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강경파했던 김상은 대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때. 뒷문으로 가 자기 고향 도망갔습니다. 안동으로. 한참 숨어있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안 됩니다. 인조 임금님 저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고 했던 최명길 대감 같은 사람을 조롱했어요. 돌아왔어. 저 자식 저거는 오랑캐하고 친한 놈이야. 우리가 이 위정척사파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국민 여러분, 산업공상 글 쓰는 사람 너무 우대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쓰는 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대하세요. 책임도 지지 않고 허위 선전선동이라고 강우병 뉴스를 만들고 이런 자들은 절대 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책임지게. 법적으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언론 정상화, 대한민국 정상화도 자기 글에 대해서 이 교수들도 포함됩니다. 자기 글과 방송, 뉴스에 대해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소득 3만 불, 5만 불 가도 그 수준을 못 따라가요. 외국을 보라고요, 외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약간 선진국이죠. 대한민국이 소득 수준을 보면 거의 10등 안에 들거든요,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 글에 책임집니까? 기자들이나 PD들이? 교수들이? 나는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글과 저작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존중해줘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력, 특히 민노총 세력, 떠나라 이거예요, 여기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민주당 가고 국민의힘 가라 이거예요. 왜 여기서 이 난리를 치냐고. 국민들 현혹시키고. 좀 정리하시죠. 자, 뭐 오늘 하여튼 그 현장에 와서 많은 이야기 했고요. 이영춘 기자의 도전, 그리고 수많은 그 언론인들의 어떤 저항과 도전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한 차원 높은 언론 자유를 쟁취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긴급 대담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예. 얘기 나누고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의 주 골자는 빨리 언론이 민노총 언론을 헤어져라 그런 얘기입니까? 언론인이 이제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즘으로서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실보도 객관보도 하지 않고 정치의 뜻이 있는 친구들, 그다음 가짜 뉴스로 뭐 그냥 세상을 현혹하고 밖에 세력들하고 다 연계돼 있잖아요. 연계돼 있는 친구들은 가라 이거예요. 민노총으로 가든지 뭐 다른 데 가라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 브리핑과 함께 오늘 FNL 뉴스에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 모시고 좀 이렇게 긴급 대담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기자생활 27년 하면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보도에 대해서 이 어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조정, 반론보도, 정정보도 이게 안 되면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합니다. 저는 방어율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먼저 가시죠.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일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보를 냈다 이러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보가 아닌데, 저쪽에서 문제가 들어오면 그거 가서 법원에 가서 다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저기 뭐 사업하는 기업체로부터 피소 당해보기도 했고, 또 국방부로부터 제가 피소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고등법원까지 우리 모두가 문제 없다고 됐는데, 대법원에 저 상고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법원에 가면 이게 남아버리거든요. 판례로 남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책임지는 어떤 언론, 그런 사회 분위기로 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언론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 세력이 이제 그런 악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 조직을 민노총이 사실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만 대한민국 언론 정상화, 대한민국 정상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철, 남영진 저런 체제는 빨리 파면시켜버리고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장시간 1시간 반 됐네요. 오늘 이창섭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네. 자, 내일도 저녁 6시 퇴근하면 바로 뉴스 브리핑을 뭐 여기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은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이 또 출연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괴담 가지고 지금 추정 60분 방송한 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방송한 거 그거 하고, 최근에 그 뉴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거 9시 뉴스 앵커가 너무 이거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위주로 내일 좀 모니터링 비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이제는 사퇴하라, 퇴진하라 하지 말고 파면하라. 구호하기 전에 이게 시청자분께서 선물로 해서 뒤에가 보셔야 돼요. 뒤에. 이게 뭔데? 제가 한번 이영. 오, 이게 이영수. 앞에는 뭐죠? KBS. KBS 이거 뭐죠? 편하게 디자인이 아주 파이터. 오, 와, 이거 KBS 투사 이 말이네. 자, 제가 이거 한번 입고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네, 입고 합시다. 제가 사실요 야, 센스 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또 자이언트. 제가 우리 KBS 기자협회 야구 감독도 했는데, 감독까지. 제가 사회인 야구에서 사회인 야구는 타율이 좀 높잖아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3할만 넘어도, 그러니까 3할이 야구공 10개 오면 3개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안타. 제가 사회인 야구할 때 7.5할이었습니다. 와, 이거 8개. 공 10개 날라오면 한 7개, 8개 맞춥니다. 또 왜 이거 동전 넣고 이거 야구 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다 맞춥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부산에 살 때, 저희 집 바로 옆이 부산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야구하는 형들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딱 보다가 집에 가면서 또 이거 같이 흉내도 더 내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야구를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야구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부산중학교라고 야구 해보셨나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 대 맞았죠. 공부해라 이런 말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사회인 야구에서 그 어릴 때 하지 못한 그거를 풀려고 사회인 야구 해가지고 제가 7.5할. 제가 참여하는 경기는 항상 제가 한 3타점에 한 2득점 하거든요. 그럼 5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승률이 확 높아지고 그랬어요. 그 후배들하고. 지금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50세가 넘으니까 슬라이딩 하다가 다쳐가지고요. 이제는 한번 경기하고 나면 침 맞으러 가야 되고 통증의과 가서 주사 맞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또 제가 빠지면 또 후배들이 또 경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감독 또 물려주고 후배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등산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이거 오, 작지도 않고 그냥 딱 맞는다. 이거 선물해주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KBS 파이터 그리고 니영으로 제가 열심히 김희철, 남영진이 파면될 때까지 제가 끝장을 보겠습니다. 자, 불공정 편파보도 모든 책임지고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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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
김희철 남양주는 즉각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한 번 돌아주시면. 연예인이다 뭐. 좋다, 진짜. 리영.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일도 좋고. 맞아. 가격하면 끝장이다. 우리는 끝장 날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뭔가 끝을 봐야죠. 나도 안 갈래. 맞아. 남자 끝을 봐야지 시작했으면. 괜히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맛을 봐야 돼. 제가 이거 잘 입고 제가 또 투쟁복으로 잘 쓰겠습니다. 이 선물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용포TV는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도 하고 나